여러분, 매일 과일을 드시는데도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는 쉽게 붓고 밤에는 잠을 설치게 될까요? 아침엔 사과, 운동 후엔 바나나, 저녁엔 오렌지나 키위 주스. 우리는 평생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며 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60세 이후 젊을 때는 보약이던 과일이 조용히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비뇨기 신장 전문의 이한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과일 3가지를 아주 쉽게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믿어오신 상식을 조금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약 대신 과일을 먹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아침에는 사과, 기운 없을 땐 바나나, 저녁에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몸을 아끼고 싶어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조용히 오래 살고 싶어서 선택하신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반복해서 목격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과일을 너무 믿고 드셨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과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은 이미 5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역과 능력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고 당분이 높고 흡수가 빠른 과일을 젊을 때처럼 드시면 콩팥은 버티지 못하고 과부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고 다리가 쉽게 붓고 밤에 잠이 자주 깨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것.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 3가지,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이야기부터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검진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콩팥이 나빠진 걸까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콩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밤낮 없이 걸러내며 노폐물은 소변으로 보내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이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0년, 60년 동안 해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 필터일 때는 아무 물이나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이미 막히고 닳고 약해집니다. 콩팥도 바로 그렇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콩팥의 역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조용히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칼륨, 당분, 노폐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이 먹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자연식이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 시기에 콩팥액에 칼륨이 많은 과일, 당분이 높은 과일은 마치 낡은 필터에 진한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소변에 거품이 늘고 다리가 쉽게 붓고 밤에 자주 깨고 숨이 차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과 과당은 60세 이후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고 당분을 에너지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남은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자극하고 남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 과정이 몇 달, 몇 년, 조용히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60세 이후의 몸에 맞는 정보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이유와 사례를 들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콩팥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몸에 좋다라고 굳게 믿어왔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 홍시, 단감. 가을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몇 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마치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의 움직임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위 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위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가을에 감을 몇 개 드신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큰 돌처럼 굳은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까지 갈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감이라도 특히 공복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기운 나는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칼륨을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심장은 전기 신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릿하고 숨이 약간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에너지에 좋다길래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이미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나나를 중단하자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 키위 주스 이 과일은 형태 자체보다 하디이콰이산스 갈아 마시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한 번에 2배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로 드시는 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밤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신장은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도록 추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지고 야간뇨가 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마시는 것보다 씹어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3가지 과일은 모두 맛있고 몸에 좋다고 알려졌던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도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이유와 함께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일은 이제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신장 상태에서도 어떤 분은 조용히 악화되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아주 사소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과일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고 오히려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가장 온순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부드러운 필터처럼 작용해 당분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콩팥도 숨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늘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과일 습관을 살펴보니 아침 공복에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사과 반 개만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콩팥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베베는 한국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되죠. 하지만 배의 진짜 장점은 풍부한 수분과 부드러운 이뇨 작용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목이 말라도 물을 일부러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이런 경우 배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주면서 콩팥의 역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성 어르신은 다리 붓기가 심해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 무렵에 배 반 개를 천천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콩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는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이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 여과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과정을 늦춰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더니 3주 뒤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좋은 과일들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즉 60세 이후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에 부담이 되는 과일과 도움이 되는 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정말 안전할까요?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이 달라지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정리해드리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지금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과 췌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덜 깬 콩팥에게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식사로 몸을 먼저 깨워주세요. 두 번째 원칙,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 약 1시간쯤 지나 과일을 드시면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도 안정되고 콩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60세 이후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우랍시 이후엔 과일 금지.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과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도 저녁 근무 금지입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은 200g 이하.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작은 사과 반 개 큰 배에 1씨 조각 블루베리, 한 줌 이 세 가지를 합쳐도 200글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한 번에 몰아먹지 마세요.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과 칼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콩팥은 순식간에 과부에 걸립니다.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을 새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순서와 시간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지고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절대 지켜야 할 세 가지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안전 수칙권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수칙을 몰라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대 수칙,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일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액 검사 결과의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 수치가 5.2 mmol L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는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에너지를 보충하겠다고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면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절대 수칙,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줄이세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GFR입니다. 만약 GFR 수치가 30 근처, 즉 3기 후반이나 4기에 가까운 상태라면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콩팥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GFR이 3시 정도였는데도 더운 날 시원하다며 수박을 많이 드셨다가 급성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수분 많은 과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수칙,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상의하세요. 이 수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령층에서 아주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 오렌지, 키위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고칼륨 혈증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약과 과일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전수칙은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과일을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이 수칙을 모르고 지나치면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 없이도 몸이 달라진 사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과일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사례 1, 숨 쉬는 게 다시 편해졌어요. 박영만 어르신,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GFR 30 근처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름만 되면 수박이 시원해서 좋다며 저녁마다 반 통 가까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부종, 신장이 수분과 전해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 100g, 저녁 과일 완전 중단 사과와 블루베리 위주로 변경 2달 뒤 어르신은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 붓기도 줄고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일의 양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손자를 안아도 어지럽지 않아요. 이정순 할머니 70대 중반이셨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질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이미 위험 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는 소화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해서요. 저는 바나나 스무디를 중단하고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자를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끄는 게 아니라 콩파티 편한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먹는지 그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콩파티 편해야 몸이 편하다. 오늘 저녁, 국물은 조금 남기고 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내일 낮, 식사 후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뇨기 신장 전문의 이한을 박사였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